계산하고 이런 건 없어. 이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에 대한 이해적인 부분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컵이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컵이라 하면 잘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컵인 게 컵이라고 인정을 한 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현재 단어는 제목은 학문과 통계에서 통계 단어가 있는데, 통계의 기본적으로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통계가 뭐 할 거냐면,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해. 됐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자료를 분석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자료를 이용을 할 겁니다. 통계적 추정이란 말이, 추정이란 단어, 나 선생님 생각할 때는 추측보다 좀 더 강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정이란 말은 자료를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뭐 우리는 뭐 사람들이 신장이 키가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평균 신장이 커지고 있어.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추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일단 자료를 해놨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지금 통계학이 된 거야. 지금 AI가 다 통계학입니다. AI가 다 그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나온 거야. 그러지? 혁신적인 내용인 경우인데, 실은 지금 인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 큰일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AI만 잘 이용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누가 잘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일단 이용을 잘 해야 되니까. 여튼간 그렇더라 이거지. 자, 자료를, 통계를 우리 배운 적이 있잖아. 너희 통계 배운 게 있지.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 가면 뭐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막대 그래프 들어본 적 있잖아. 히스토그램 들어본 적 있잖아. 꺾은색 그래프,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겠지. 뭐 대표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들어봤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나요? 삼포도, 분산,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줄기입 그림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나네. 안 난다 그래. 여튼간에.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통계는 뭐 했냐면, 여기에 있다 사람들, 작은 사람들, 큰 사람들 그래갖고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지? 막대 그래프 넣고 막 원 그래프다 막 집어넣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는 어떤 단계냐면 수집 단계야. 정리는 수집 단계입니다. 자, 수집 단계에서 자료를 모을 때, 수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의성입니다. 랜덤이 랜덤. 임의 추출 이런 느낌이야. 그러지? 자료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신뢰를 믿을 수 있으려면 랜덤으로 뽑아야 돼. 자료를 수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의성, 이것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수집할 때 어쩐다고? 얘를 정리한다까지가 수집이라고 해. 그럼 너희들이 정리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수집 단계에서 정리가 뭔 내용이 있었냐면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요. 막대 그래프에 비슷한 말이 히스토그램이야. 그 다음에 원 그래프도 있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도 있었고, 상대 도수 분포표도 있었고, 누적 도수 분포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 그래프도 막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정리 단계입니다. 이게 뭐하다고? 정리 단계야. 그러지? 자,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얘를 크게 본다고 하면 그래프란 말이 있네요.
그래프란 말이 있지. 분포라는 말이 있지. 분포를 표에다 적으면 분포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도수 분포표야. 상대 도수 분포표가 있어. 그럼 자료를 수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거지. 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 단어 중에 분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자료를 모아놓은 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제목이 통계 첫 번째 단어인데 뭐라 하냐면 확률 분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확률 분포는 뭐야? 모아둔 거야. 확률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라고. 그렇지? 도수 분포야. 도수 분포. 도수를 모아놓은 거야. 확률 분포는 뭐겠으면? 확률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더니 뭔 말인지 알겠나요? 도수 분포는 도수를 모아놓은 거라고. 확률 분포는 확률을 모아놓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너희 앞에 나오는 확률 분포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자료를 모아놨다 이런 거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있을 거고 확률 분포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겠어? 함수란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확률 분포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래프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함수란 단어를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함수란 단어는 그냥 자료를 모아놓은 거다. 정리해놓은 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용어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겠네. 아니겠지? 다음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뭐까지 배웠냐면 분석 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대표값이 있었고요. 삼포도가 있었어. 자, 고등학교 때는 잘 쓰는 단어 아닙니다. 중학교 때만 쓰는 단어야. 됐어요? 거기서 대표값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중앙값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최빈값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가중평균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삼포도는 뭐가 있었냐면 분산이 있었고요.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자,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루트 분산. 그러지? 다시 말해서 분산이라는 용어하고 표준편차 용어는 같은 거에서 나온 거라고. 단 분산 어떻게 계산하지? 분산 기억해야 돼.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는 어떻게 구했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뺐습니다.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놈에 다시 평균을 구한 거라. 됐어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걸 제곱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중3 때. 아니 이것이 지금 분석 단계야. 근데 이 분석 단계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주로 이제는 얘기를 할 거냐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얘기하겠다. 표준편차 얘기한다는 소리는 분산 얘기한다는 소리는 똑같아. 분산이 나올 수도 있고 표준편차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분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수가 엄청 커집니다. 수가 엄청 커져. 됐지? 우리 반 애들 수학 점수를 분산을 낼 거야.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누구는 80점 맞았겠지. 80에서 30을 빼가지고 그걸 제곱했어. 30에 좀 900이 나왔어. 900이 나왔잖아. 그렇지? 계산 그걸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냈을 거 아니야. 그건 냈더니 470이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70이라는 수는 이게 느낌이 안 온다는 소리야. 분산 470이라는 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놈은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라고. 470에 루트 씌우니까 22 정도 나왔다 이런 말이야. 21은 느낌이 있잖아. 수학 점수가 100점인데 총점 100점이잖아. 평균이 50점인데
표준 편차는 22점.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야. 50점 나오고 22점 차이는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를 쓰는 거고, 분산을 대신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주로 건드려. 분산보다는. 근데 분산이 안 나온다가 아니야. 분산 나와. 그냥 표준 편차 나와. 둘 다 똑같은 말이라 쓰면 될 거고, 앞으로는 분산을 표준 편차 제곱으로 계속 표현할 거라고. 분산 나오는데, 분산 뭐 50, 60, 이렇게 80 나와. 아니면 81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 표현을 항상 9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여기까지가 자료의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과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중학교 수준이고요. 이제는 분석하는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주로. 이게 학문적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요즘 통계는 이제는 뭐가 중요해져? 분석 단계보다는 추정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잘 추정해야 돼. 잘. 써먹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AI가 지금 뭐의 단계냐면 추정 단계라고 하면 돼. 분석 단계는 이걸 잘 모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추정 단계야. 그래서 문제는 계속 추정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뭐까지는 잘해야 된다? 분석까지를 잘하자는 게 학문적인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럼 분석 단계를 잘하려면 얘를 잘해야 되는 거고, 분석을 잘하려면 뭘 잘해놔야 돼? 정리를 잘해놔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정리 위주로 공부를 했고 딱 중3 때만 이걸 배웠잖아요. 이랬니? 그 전까지는 수집하고 정리를 했다. 수집 단계에서 정리까지가 수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집 단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의미성이다. 의미가 있으려면 의미로 뽑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로또 번호를 뽑는데 내가 보고 나는 3번, 7번 이렇게 뽑는 게 아니야. 그러겠지? 눈 감고 뽑았다 이 소리야. 그래야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자료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통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단어가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 동환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 틀린 그림 찾긴데 지금 뭔 단어가 제일 많아 여기서? 평균 단어가 제일 많냐? 오 그러네. 평균이니까. 그렇지? 자료라는 단어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자료. 추정은 자료를 추정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자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무시를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해야 한다. 뭔 얘기를 할 때 주어를 생략해. 당연한 거니까. 근데 통계는 자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통계는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 통계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뭔 알겠지? 그럼 자료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이제. 자료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자료라는 것은, 여기 수학에서 말하는 자료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가 되는 거라고. 별별 자료들이 그래서 많아요. 통계청 들어가 보면 별별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점수,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겠지? 뭐 출근 시간, 그러지? 뭐 물건의 수명, 뭔지 알겠어? 뭐 땡땡이 하는 횟수, 이거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지? 잠자는 시간, 엄청 많이 났다고. 이게 다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자료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료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료에 대한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자료라는 단어를 별로 안 들어봤던 이유는 그 자료가 공식적인 이름 따로 있었단 말이지. 몸무게, 그러지? 키, 이런 게 지금 자료의 하나의 이름이었잖아. 이게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자료라 불렀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는 용어를 썼었냐면, 자료라는 단어를 뭐라는 단어를 썼었냐면 별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납니까? 별량. 자료라는 단어 대신에 별량이라는 단어를 썼었다고. 그러지? 별량이 뭔 소리야? 내가 시험을 30점, 40점, 50점 많이 했어. 그러면 그 30, 40, 50이 별량이었어. 그 각각이. 30이 봤더니 30이 3개 있고, 3개가 있구나. 그게 도수였어. 개수. 그렇지? 50점 봤더니 2개 있어. 70점 맞았더니 5개 있어.
그래서 30점이 3개, 50점이 2개, 70점이 5개. 이게 도수였어. 이해되니? 별량에 대한 내용을 도수를 표현했다. 도수 분포표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도수 분포표란 말 이해되니? 중요한 것은 별량이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료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별량 내용들, 별량 30, 40, 30, 50, 70 이게 별량이야. 그걸 개수를 표현한 것이 도수 분포표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 별량이란 단어가 이제는 용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뀔 거냐면 변수로 바뀌어요. 별량, 변수, 수량. 약간 느낌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별량은 생활적인 느낌이고 변수란 개념은 수학적인 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별량은 약간 생활적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변수란 단어는 약간 수학적이다.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됐습니까? 근데 이 변수를 아까는 뭐에 대한 얘기는 도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는 이 변수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무조건 확률 얘기를 할 거야. 확률 얘기를 할 거야. 30점의 도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지? 몇 개 중에 30점 몇 개 맞았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개수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잖아. 나 우리 반에서 2등 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반 수가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명 중에 2명 중에 1이 된다고. 꼴등이네 1이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등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몇 등 맞았나가 중요한 거지. 학점 몇 점이냐? 저 75점이에요. 못 했네? 아닌데요. 반에서 1등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75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75점인데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이거지. 그럼 확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상대도수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 퍼센트, 우리는 퍼센트란 말을 하는 거고 정확한 용어는 확률이란 단어야. 그러니까 변수를 쓰긴 쓸 거야. 30점, 50점, 70점 쓸 건데 거기다 뭘 쓸 거라고? 확률을 쓸 거야. 그 확률을 써가지고 그 변수를 쓸 건데 우리는 이제 문자를 대문자로 쓸 거야. 변수를 주로 대문자로 쓸 거야. 이건 주로야. 100% 아니야. 변수를 쓸 거고 얘를 뭐 할 거야? 정리를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야? 표로 정리하든지 그래프로 정리하든지. 그래서 이름이 이제 어떻게 읽으면 확률 변수에 대한 표로 정리하고 확률 변수 분포표. 확률 변수 분포표. 됐니? 됐습니까? 확률 변수 그래프 이렇게 될 거야. 이 확률 변수라는 단어가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자료의 대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료에 대한 생각인데 이 확률 변수 x가 뭐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뭐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읽은 책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니? 확률 변수 나오면 어떤 자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확률 변수 뭐 나오면 그것이 이름을 바꿔놓으면 돼. 앞쪽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라서 확률 변수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뒤쪽 나가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전구의 수명 시간 이렇게 나올 거야. 전구의 수명 시간을 x로 잡아놓으면 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자료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확률 변수 그거를 가지고 분포 확률 변수 분포표 이렇게 될 거라고. 확률 변수 분포표를 줄여서 확률 분포라고 말할 거라고. 이 확률 분포는 뭐라고? 자료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분포. 됐습니까? 책의 이름은 이산 확률 분포네. 이게 확률 분포란 말은 정리해 놓은 거다 이런 소리야. 정리해 놓은 거다 이거지. 이산 확률 분포는 뭐냐 이런 소리가 돼요. 뒤에 넘어가면 선생님 책에는 아마도 확률 분포 대신 이제 확률 분포는 그대로 가는 거고 뒤에 뭐가 있냐면 연속 확률 분포가 있을 거라고. 이게 얘는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를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료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산에 대한 내용과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개가 상대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 중에 우리는 연속이라는 단어가 좀 더 편한 단어네. 연속 연결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연결됐다 이런 소리고 이산은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산은 끊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끊어졌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얘를 표로 정리하는 게 이산적 내용이고 값들이 하나 딱딱딱 나왔다 이 말이야. 그렇지? 연속적으로 나는 게 얘가 연속적인 내용이다 이거지.
그럼 얘를 뭐라고? 우리는 자료를 정리한다 이거지. 확률 분포. 이제는 용어가 이제 쉬워야 돼. 확률 변수는 뭐라고? 자료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변수, 확률 변수, 자료에 대한 얘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표로 정리하면 확률 분포표라고 말을 하고, 그래프로 정리하면 확률 분포 그래프라 말할 건데, 이거를 이제 이름하여 이제 함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거라고. 됐지? 그러면 표도 어떤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프도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 함수도 정리해 놓은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쉬운 단어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어려운 말 아니야. 확률 변수, 자료에 대한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확률 분포라는 것은 그거를 정리했다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왜 근데 확률이라는 단어가 다 됐다고? 도수 분포는 도수가 잘 보이게 정리를 한 거고, 확률 분포는 확률이 잘 보이게 정리했다 생각하면 돼요. 됐지? 간단한 예시로 우리는 중학교 내용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때는 이거를 별량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들 별량. 내가 지금 쉽게 연산이 될란가 모르는데, 오케이. 2, 3, 4. 뭐 자료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별량이 2, 3 이름은 따로 있어요. 따로 뭐 한 달에 읽은 책 권수 이렇게 된 거면 되겠지. 1월 달에 2권, 3권 내가 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를 우리는 뭐 어떻게 정리했다고? 중학교 때 표로 정리를 했어요. 표로 정리를 했어. 그럼 표가 이 별량이 이제는 뭘로 바뀔 거야고? 변수라는 용어를 쓸 거고, 얘가 지금 2, 3, 4가 개수가 몇 개? 4개, 2개, 2개 이렇게 쓰고 총 8개가 있네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2, 3, 4라는 것을 변량을 변수로 바꿀 거잖아요. 이 각각을 라지 x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각각을 뭐라 쓸 거냐면 x 대신에 xi,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이렇게 썼었어. x1, x2, x3. x1은 2, x2는 3, x3는 4다. 이렇게 4다 이거지. 이 도수를 표현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fi라고 주로 표현이 돼 있어. 이거 아마 책들 보면 아마 이런 표현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구했다? 평균을 구해봤다 이거지. 자, 평균은 이 m은 민입니다. 민이 평균이라는 명사형이 있어요. 민. 그래서 m을 쓴 거야. 됐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 m에는 그냥 평균이나 단어만 있는 거고, 누구에 대한 평균이야? 요 별량에 대한 평균이지. 이 별량에 대한 변수가 등장을 했지. 이 x라는 게 자료란 말이야. 그 자료에 대한 평균이라는 단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EX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기로 합니다. X라는 자료의 평균 이런 뜻이고, E는 expectation에서 해가지고 기대값이라는 소리를 갖고 있어. 이 책에서 혹시 기대값 나오면 평균이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EX라고 쓸 거야. MEX. 좀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은 그냥 평균을 다 M이라고 말할 거고, EX라는 말은 X의 평균 이런 소리라고. 그렇지? 근데 왜 EX를 쓰겠어? 다음에 가면은 뭐 나와? 이 Y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지? 이 X제곱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X제곱을 써줘야 돼. 근데 그거를 약식으로 M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만 M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변수가 여러 개이면 M이라 쓰면 헷갈리니까. 이게 M이라 썼을 때 쓰지 않을 때 구분해서 쓰면 되겠다 이거지. 웬만하면 이제 EX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얘를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2 곱하기 4, 3 곱하기 2, 4 곱하기 2를 해서 8로 나눴다. 이게 평균이 되겠죠. 됐나요? 얘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로. 자, 이 8을 우리는 뭐라 썼냐면, 이 8을 보통 라지 n으로 씁니다.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니까 n은 그럼 총도수. n은 총도수.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는 시그마로 적으면 평균이 시그마 누구랑 곱했어? 별량하고 xi하고 도수하고를 곱했죠. x1, f1, x2, f2, x3, f3. 그래가지고 뭘로 나눴어? 총 도수로 나눴죠. n은 뭐라고? 총 도수. 도수의 총합. n이 뭐라고요? 시그마 fi 이래 되겠네요. 현재는 1부터 i는 1부터 3까지. n은 뭐라고? 시그마 fi 도수의 총합.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x1 곱하기 n분의 f1. 총 도수분의 첫 번째 자료의 도수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얘를 x2 n분의 f2 x3 n분의 f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쓸 수 있겠지. 얘를 P1이라고 한다고. 확률 P1. 얘를 뭐라 써? P2. 얘를 뭐? P3라 쓸 거라고. 그래서 얘를 표를 다시 작성을 하면 이제는 얘를 변수 x라는 단어를 이제 쓰겠습니다. 위에는 별량할 때는 x를 주로 쓰지는 않아요. 그냥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야? 이거에 대한 확률을 적을 거야. 이게 도수 분포표고 얘가 확률 분포표야. 그러면 얘를 확률 px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자료는 2, 3, 4고요. 확률은 얼마야? 얘를 전체 8로 나눴다. 자, 실제 표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지지 않고 각각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약분해서 적어졌을 거야. 근데 우리 계산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이게 계산이 편해. 통분해 놓는 게 통분해 놓는 게 편합니다. 이게 원래 식을 깨지 않는 게 편해. 연산할 때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확률의 합은 얼마야? 1 여기다 합했다 1 적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x가 뭐라고? x가 확률 변수고 x가 확률 변수고 이 표의 이름이 뭐다고? 이 표의 이름이 확률 분포 표라고요. 이 표의 이름이 확률 분포 표라고요. 뭐 어려운 생각은 아니지. 뭘 집어넣었다? 확률을 집어넣어서 표를 작성했다. 확률 분포표라고. 됐니? 이게 자료를 표로 정리하는 거고 이게 확률 분포라는 것은 자료 정리 이런 정도 생각하면 확률 분포는 자료 정리. 표로 정리하면 확률 분포표. 알겠지? 이게 확률 분포라는 것은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P, X가 3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P는 확률, 변수 X가 3일 확률 이런 소리야. X가 3일 확률 이 말이야. 뭐 얼마야? 3일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X가 3일 확률 8, 틀렸나? 이게 뭐야? 왜 틀렸어? 2, 3, 4 그대로 적어놨네. 틀렸어 이거 2, 3, 4가 아니라 그대로 적었냐 누구들? 4, 2, 2였지. 4, 2, 2였어. 그러면 8분의 2가 되겠네요. 됐니? 하나만 더 적어볼까? PX가 이 뭔 말이야? 변수 X가 3 이상일 확률 이거지.
여기서 3 이상은 누구야? 3, 4. 다시 말해서 얘는 px가 3 더하기 px가 4 이 말을 굳이 부등식으로 적어준 거네. 굳이 그렇게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등식 적어준 거야. 그냥 너희들이 이러한 식을 읽어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8분의 2, 8분의 2에 8분의 4가 되겠다. 어려운 생각은 아니겠지? 됐습니까? 자, 얘를 변수적으로 적으면 px가 xi, 이게 변수 x가 xi일 확률 이런 거지. 얘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pi로 작성을 합니다. pi로 작성할 거야. 위에서 말했지. p1, p2, p3 할 때 pi. p1, p2, p3. x1의 확률, x2의 확률, x3의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적을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그마 pi. 뭔 소리야? 확률의 합 이런 소리지.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 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EX는 어디로 올라가면 되냐? 요걸로 올라가면 되겠네. 요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X1, P1, X2, P2, X3, P3, X1, P1, X2, P2, X3, P3가 바로 평균이 되겠다 이 말이겠네. 얘는 뭐야? 시그마 xi pi가 되겠다. 그러면 이 말하고 지금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해. 얘를 이렇게 끊어서 보면 2 8분의 4, 3 8분의 2, 4 8분의 2. 이제는 그 전에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확률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확률 분표로 정리하니까 우리는 평균을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는 실제 계산하면 얼마가 된가요? 8분의 이 문제로 정리를 하면 8분의, 자 이렇게 앞으로 계산할 거야. 8분의 2, 4, 8 3, 2, 6 4, 2, 8 얼마야? 8분의 16, 22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1 결론 적을 때만 약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가 정리가 되면 평균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평균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아까 위에서 있었지, 여기 있었지, 여기 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분산은 어떻게 구했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누구냐면, 편차는 얘를 적자 보면 자, 분산 기호부터 설명해 줄게요. 분산 기호는 약식으로 중학교 때는 아마 S라 썼을 거야. S 제곱으로 썼을 건데 얘는 시그마 제곱입니다. 시그마 연습 이거 6이냐 6? 6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시그마야. 본 적은 있었을 수 있어. 시그마 제곱. 과학 시간에 많이 볼 수도 있어. 시그마 제곱. 수학 시간에 처음 나온 기호인가? 뭔가요? 시그마 제곱입니다. 원래 읽을 때 시그마 제곱으로 읽어요. 시그마 제곱이고 Vx로 적습니다. 변수 x에 대한 분산 Vx. 됐어요? 그럼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적을 거고 루트 Vx로 적을 거라고. 표준 편차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별량 평균을 뺄 거야. 별량은 누구 여기서? xi에서 평균 4분의 12 앱을 뺄 거라고. 거기다 뭘 곱했어? 기억납니까? 기억나? xi에서
m을 뺐어.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그리고 제곱을 해서 거기다가 뭘 곱했어? 도수를 곱했다고. 기억납니까? 별량 평균 빼가지고 제곱을 했어. 그게 개수, 총 개수가 3개니까 4개니까 곱하기 4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요놈을 뭘로 나눴어? 전체 n으로 나눴단 말이야. 얘를 다 더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놈을 시그마를 해가지고 다시 뭘로 나눴다? n으로 나눴다는 식이야. 이게 중학교식 표현이라고. 시그마라는 표현한 거야. 얘를 n이라는 놈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네. n분의 fi. n이 뭐라고 총도수라 했어. fi는 x1의 개수고. 그럼 얘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얘 대신에 얘가 뭐야? 얘가 pi로 쓰기로 했잖아. 그러겠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xi 빼기 m의 제곱에서 pi를 곱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요놈에서 요놈을 빼. xi에서 요놈에서 요놈 빼. 2에서 4분의 11을 빼. 4분의 3. 그거를 제곱할 거야. 4분의 3의 제곱에서 8분의 4를 곱할 거야. 3에서 얘를 빼 가지고 제곱을 할 거야. 8분의 1을 곱할 거야. 4에서 얘를 빼 해서 제곱해서 얘를 곱하면 우리는 분산을 그냥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지. 현재는 까다롭지. 만약에 평균이 이 정도가 안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3같이 나왔어. 그러면 2에서 3 빼서 제곱하고 얘를 곱했어. 3에서 3 빼서 제곱해서 얘를 곱했어. 4에서 3 빼서 했을 곱. 이건 계산이 쉽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계산이 쉬운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신에 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 시그마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xi pi 플러스 m제곱 pi 가로를 풀어가지고 제곱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 쓴 거야. 됐나요?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면 얘는 뭔 말이야? xi란 것은 자료들이었지, 분산들이었지, 변수들이었지. 2, 3, 4를 제곱해서 pi를 곱했다고. 얘를 제곱해가지고 얘를 곱했어. 얘를 제곱해서 얘를 곱했어. 얘를 제곱해서 얘를 곱했어. 할만하지? 그러지? 첫 번째는 할만해. 일단 두 번째는 이게 뭔 말일까 이거. 2m은 상수, 평균 m은 상수, xi pi가 뭐였어? xi pi 평균이었어요. 시그마 xi pi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 이 말이야. 이게 평균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건 평균이야. 요것이 평균이야. 마이너스 2m 제곱이 됐지. 얘는 뭐야? m제곱은 상수, 시그마 pi는 뭐야? 1이었지. 그럼 요놈이 m제곱이 되네. 플러스 m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 되면서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m이라는 놈은 누구야? x에 대한 평균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에서 확률 구했다 해서 얘는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2x제곱으로 쓸 거라고요. 2x제곱 뭐야? x가 이거이면 x제곱을 계산해가지고 얘를 곱했잖아. 이렇게 x제곱의 평균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x제곱의 평균에서 m은 평균이었으니까 2x.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는 말이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둘 중에 쉬운 놈을 쓸 거야.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나와.
분산을 구하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이 식을 여기 어떤 식이었어 원래? Vx였잖아. Vx인데 보통은 Vx는 X의 분산, EX는 X의 평균에서 E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X의 분산과 X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 이거지. 자, 이제는 도수 분포표란 단어를 이제 없앨 거고 도수란 말을 이제 확률로 바꿀 거고 확률 분포란 말을 쓸 거고 확률 분포란 말은 쉽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할 때 확률이 보여지게 정리를 했다. 확률 분포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는 용어 정리가 다 됐나요? 확률 변수, 자료에 대한 이름, 확률 분포 그거를 정리를 했다 이거지. 확률 분포 표로 정리했다. 확률 분포 그래프로 나타내서 했다. 됐나요? 그리고는 px 확률 평균 EX 평균 px가 3이 될 확률 이 말이야. 됐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표만 작성할 수 있으면 자 표만 작성이 되면 우리는 평균 쉽게 구했고 분산 쉽게 요거거든 분산 쉽게 구했고 됐습니까? 넘어가면서 용어 정리만 할 거야. 용어 정리만 할 거야. 머리만 읽어볼 거야.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자료에 대한 변수 자료 확률 변수는 자료 그치? 확률 분포는 자료를 정리한 거 이런 소리야. 근데 자료를 뭐가 보이게 정리했다고? 확률이 보이게끔 정리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밑에 이산 확률 분포 이산이란 말은 끊어졌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 있다. 자료가 뭐 있다가 이산이야. 끊어졌다 이런 소리고 이산은 보통은 어떠한 개수적인 부분이야. 개수가 표현상 유한계란 말을 쓰고 있어. 이산은 끊어졌다. 연속의 상대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수란 단어가 나왔네요.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새로운 단어입니다. 확률 질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해. 무시. 확률 함수야. 그냥 확률 함수. 그럼 확률 분포를 정리하는 방법이 확률 분포야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표가 있었고 그래프가 있었는데 확률 분포 그래프 중에 하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야. 근데 어떤 이름이냐면 이산 확률 분포를 정리하는 방법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겁니다. 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확률 질량 함수도 그냥 자료를 정리했다 이거야. 근데 왜 질량이 붙었느냐 이거지. 그 느낌만 조금 뒤에 다른 용어 나오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얘를 어떻게 표현했다? 그래프로 표현했다. 대응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막대 그래프처럼 보였지? 사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2점. 점이야, 점. 근데 그래프를 그리긴 했어. 근데 자료들이 x1, x2, x3, x4 밖에 없으니까 점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야. 굳이 표현할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함수에서 보면 이게 대응표이고 얘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단지 그래프가 딱딱딱딱 표 끊어냈으니까 점이 짝짝짝짝 그거를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 거야. 큰 의미는 없다.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까 이렇게 식으로 등장한단 말이야. 함수식으로 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은 용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이야. 시그마 pi는 1이고 px가 xi일 때는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고 평균은 어떻게 구할 것이고 분산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특징 그건 아니네. 확률 질량 함수에 자 확률 질량 함수랑 이산 확률 분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산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 똑같은 말이야. 확률 분포는 자료를 정리한다겠지.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산 확률 분포 표하고 확률 질량 함수하고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로 정리했냐 그래프로 정리했냐 이거죠.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는 표가 조금 더 우선적이다. 그래프가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 이산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자료 앞에가 이산이라는 말이 붙은 거라고. 이렇게 생긴 자료 이런 말이지. 딱딱 끊어진 자료 이런 소리야. 이산확률 변수에 이산확률 분포 그런 자료를 정리했다. 이산확률 분포 표로 정리했다. 그래프로 정리하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항 분포란 단어는 따로 설명을 할 거야.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지 이항 분포는 분포 정리. 뭐라고? 분포는 정리. 이항이란 단어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항 정리. 이항 정리가 있을 거고 분포, 이항 정리랑 분포랑 합쳐있다 생각하면 돼. 됐니? 여기서 분포란 말은 정리란 소리야. 표현 방법이란 소리야. 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했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쭉쭉쭉 넘어가면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나왔어요. 여기는 사실 연속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분포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자료 앞에가 연속이라는 단어 못한 거야. 자료가 연속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됐어? 오늘 하루의 기온 막 이렇게 하면 그래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 있지. 됐지? 연결적으로. 됩니까? 우리가 딱딱딱 자료가 뭐뭐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연속적인 그래프가 많이 등장하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렇지?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표가 없고 그래프만 있습니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 그러겠지? 그 전까지는 이산은 표가 작성되는 거고 연속은 그래프로 작성이 될 거라고. 이산은 표로 작성될 거고 이산은 딱딱 끊어졌다. 연속은 쭉 연결됐으니까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표가 없고.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분포가 표현하는 방법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제 아까하고는 확률 질량 함수, 이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 질량 함수는 별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연속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연속 확률 분포라고 말을 하고 그걸 표로 작성하는 것은 없고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정규 분포야. 분포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 아니야. 이제 정리, 표현.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놈들. 그래서 정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정규. 노멀이야 노멀. 노멀이 뭔 뜻이지? 보편적인 분포야. 이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 분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보편적인 분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우리 학교 애들 저 학교 점수를 따졌더니 이런 식의 분포가 있다 이거지. 국어 점수 따졌더니 국어 점수를 따졌더니 이렇게 분포가 있고 수학 점수 따졌으니까 이렇게 분포가 있다 이거지. 과학 점수 따지니까 이런 분포가 있다 이거지. 그 분포가 노멀하다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형태가 나왔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오른쪽은 표준 정규 분포는 표준화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수학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국어 점수가 있어. 점수 다 다를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확률이 중요한 거라고. 확률. 모르겠지? 상대도수가 중요한 거라고. 퍼센트가 중요한 거라고. 됐어? 근데 내가 국어 분포가 있고 수학 분포가 있고 뭐 분포가 비슷하게 생겼어. 분포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그래프는 다를 거 아니야. 그래프가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의 틀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수학을 잘했냐, 국어를 잘했냐, 과학을 잘했냐가 보인다는 거지. 이게 표준화적인 그림이야. 쉽게 생각하면 나의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 퍼센트, 영어 퍼센트, 과학 퍼센트. 됐니? 그게 표준화 작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는 이제 다 했고. 자, 이항 분포는 아까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 있었던 말이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 있었던 말이야.
이산확률 분포에 있었던 말고 연소확률 분포가 두 개가 이제는 연결시키겠다는 말이야. 이산확률과 연소확률을 연결시키겠다. 연결되겠어 안 되겠어? 연결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어떨 때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가 있을 거 아니야. 키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키가 하나씩 있겠지. 근데 수가 너무 많다 보면 이게 마치 점으로 찍어줘야 될 것을 연결된 것처럼 보이겠지. 그것이 이제 이산하고 연속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된 거야. 개수가 많으면 이런 소리야. 개수가 많으면. 근데 이 많다는 용어는 수학적으로는 애매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많다는 개념이 뭐 말은 있어요. 뭐 도수가 30개 이상, 뭐 50개 이상 이런 말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사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산하고 연속이 원래는 섞일 수가 없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는 통계적 추정으로 갑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분석을 할 거고 통계적 추정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나요?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용어적인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출발했어요. 자료. 모든 내용에는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자료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고 뭐가 나올 거야? 확률 변수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확률 변수 안에 문제를 풀다 보면 도대체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야. 정규 분포를 정리를 해놨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근데 뭐가 나왔어? 신제품의 무게가 있네요. 이게 변수라고요. 되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게 대신에 이제 변수 x를 쓸 거고 남아있는 것은 단위밖에 안 남아. 개냐, g이냐, 센티미터냐 요것만 남는 거라고. 무게니까 뭐 g이든 킬로그램이든 요것만 남을 거라고. 다 변수를 x로 바꿀 거야. 뭐를? 확률 변수로 바꿀 거라고. 자료를.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는 실은 뭔 이름인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뭔 이름이 있고 변수 x로만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변수 x로만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y로 정리가 됐겠지. 됐지?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이거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제품, 이 변수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대. 그랬어요? 그럼 얘 분포가 있으면 164보다 작은 애가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는 알겠지. 하루에 2500 신제품 말이 더 어려졌어 이제. 말이 더 어려졌어. 뒤쪽 문제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냥. 뭐 어느 데가 4차적 모집 정원이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어. 20명에서 1000명이 응시했어요. 응시 1000명의 성적 분포는 이렇게 딴다. 성적 분포 어려운 단어 아니야. 정리해놨다 이런 말이야. 성적이란 것이 뭐가 되냐? 그럼 변수가 되겠네요. 성적이 변수야. 이게 확률 변수야 이게. 그거를 정리한 게 확률 분포고. 그러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왜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고? 여기다가 다 확률적인 내용만 남을 거라고. 그렇지? 성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률만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거를 표로 정리하면 딱딱 자료가 끊어지면 이산이란 말을 쓰고 그래프로 정리되면 연속이란 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나머지 영어들은 그것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들은 쉽게 이제 계산하면서 할 거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나온 용어가 뭐가 있다고? 함수란 용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지? 연속 확률 분포를 함수로 표현할 거라고.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거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특이한 놈이 있어. 노멀한 특징이 있는 분포가 있는데 그걸 정규 분포라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 중에 그러지? 우리가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 있었다.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정규 분포라는 또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이름하여 정규 분포라고 말한 거야. 분포, 그래프, 함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분포라는 단어가 좀 큰 단어라 생각하면 되잖아. 분포는 정리. 분포 중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이거지. 확률 분포가 있을 것인데 이산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을 거라고. 이산 확률 분포와 내부 안 중에 이항 분포라가 있을 거고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해. 함수를 이렇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가 정규 분포가 있을 것이라고. 정규 분포는 그래프로 표현될 거야.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된다고. 분포 함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나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뭐만 계산할 거야? 확률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이런 걸 할 거라고. 그래서 분석해서 사용만 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용어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뭐만 남아있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거를 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 작성하려면 뭘 구해야 돼? 확률을 구해야 돼. 주머니에서 내가 빨간 거, 흰 거, 까만 거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변수야. 흰 공이 몇 개 나올 거냐? 0개 나온다, 1개 나온다, 2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걸 확률을 니들이 계산해야 된다고. 표를 작성해서. 그럼 확률 계산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열 조합, 그 다음에 확률, 또는 조건 확률에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표로 작성이 되고 그 표가 작성이 되면 평균 분산은 지금 계산이 어렵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고. 결국 남는 것은 이쪽 확률 계산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쪽은 뭐만 정리하면 된다? 용어 정리만 하면 아주 쉬운 내용이다.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